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신장이라는 기관은요,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주범이 되는 음식들을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례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이런 고지방 식품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고지방 식품이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려요.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신장암의 20% 정도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만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암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지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보시면 고지방에 고나트륨, 거기다 인산 첨가물까지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셈이죠. 이게 10위지만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9위는 멸치, 마른 오징어, 황태,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건조 해산물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요? 황태 해장국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황태 자체의 단백질 성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오징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려서 마른 오징어가 되면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나트륨이 농축되고 인이 농축되고 칼륨이 농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두세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봉지 안에 신장의 적 세 가지가 동시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멸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시려고 멸치 자주 드시잖아요. 칼슘은 맞아요. 멸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 나트륨도 같이 고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국물 내려고 넣는 멸치 한 줌, 아침에 드시는 자반 고등어 한 토막,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를 3번씩 얻어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멸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국물을 내시고 마른 오징어는 자주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위입니다. 이번 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과일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심해지면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면 과일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과나 배로 바꿔보세요. 바나나 한 개 대신 사과 반 개,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토마토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7위도
파리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치즈, 우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건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걸러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나 우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은 두부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동양의 치즈라고 불릴 만큼 칼슘은 유제품 못지않게 풍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함량은 훨씬 낮거든요. 우유 한 잔을 두부 한 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 함량이 낮은 마카다미아나 잣으로 바꿔보시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유기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긴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달리 분해될 때 질소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산이라고 해요.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48g이 기준인 거죠. 프로틴 쉐이크 한 잔에 단백질이 20에서 30g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고기까지 드시면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자연식품은 보충제보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음식을 꼭 많이 챙겨 드셔야 하겠다, 고기를 빠뜨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2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꼭 해주세요. 몸을 움직이면 단백질 대사가 훨씬 원활해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자, 5위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도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 콜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5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콜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첨가해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30에서 40%만 흡수하도록 조절이 돼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무려 90%가 흡수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건 신장에 훨씬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탕 없는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지 않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하루 2잔 이상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건드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신장을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탄산음료가 당기실 때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실 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은 없으면서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4위입니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설탕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안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 문제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ATP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날카로운 결정체가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설탕만으로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올라왔어요. 투석 환자 2명 중 1명이 당뇨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달콤하게 당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 음식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려 하시기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요리하실 때 설탕 대신 사과즙 내서 넣어보시는 것. 단맛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 설탕으로 맛을 내던 자리에서 소금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금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끌어올려줘서 설탕 없어도 음식에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이에요. 술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술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걸러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수까지 겹치면 혈액이 더 진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더 높아지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에서 나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직접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맥주 드시는 분들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신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눌린 쪽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소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이 독소를 신장이 한꺼번에 다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급성 신부전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술 한 잔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한 잔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위입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어묵, 육포. 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2위나 돼요? 네, 2위입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딱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 그리고 질산염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인데요. 스팸 한 캔에 나트륨이 무려 4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고량이 2000mg인데요. 스팸 한 캔만으로 그 2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산염 첨가물인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식감을 살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넣거든요. 이 인공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90%라고 말씀드렸죠.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염이에요. 가공육의 색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듭니다. 스팸, 어묵, 소세지, 반찬으로 술안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시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매일 공격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공육 대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어묵 대신 직접 만든 생선전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한두 번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상당 부분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1위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발효 영양식품들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자반생선,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 된장이 왜요? 된장은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된장 자체의 발효 성분은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평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권고량으로 정해놓은 게 2000mg인데 그것의 무려 1.6배를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신장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체내에 소금과 물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쌓이느냐예요. 젓갈 한 스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이 넘어버려요. 거기다 김치에, 국에, 반찬에 한 끼만 드셔도 이미 하루 기준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남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다시마 멸치 육수 대신에 무나 양파 육수를 써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은 충분히 나면서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7위는 뭐였을까요? 상단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음식들을 당장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10년 뒤에 내 신장을 지켜줍니다.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기간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매일 드시는 생선들이 사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그 생선 정말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생선이라고 다 같은 생선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서서히 부담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생선들 중에 신장에 독이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생선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이 신장에 문제가 되는 건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트륨과 퓨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퓨린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요산이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신장 건강과 직결된 성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퓨린을 분해하고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요산이 훨씬 빠르게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신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즐겨 먹는 생선 반찬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선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들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말린 생선, 염장생선입니다. 자반고등어, 보리굴비처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생선들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자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20g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데 자반고등어 100g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고등어의 무려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운 거예요.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은 고스란히 신장의 부담으로 쌓이게 되죠. 짭조름한 맛이 밥도둑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 버거운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건어물류입니다. 멸치 볶음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 전문가들은 칼륨과 인이 많은 멸치, 마른 오징어 등 말린 식품은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 칼륨, 인이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인 함량까지 높습니다. 인이 몸에 과하게 쌓이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 북어포, 황태포도 같은 이유로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참치캔입니다. 참치캔은 편리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참치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과 식품 라벨에 표시된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성분인데 이게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성분이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참치캔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대형 심해 어류입니다. 횟집에서 즐겨 드시는 참치, 황새치가 대표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황새치 같은 새치류에는 100g당 평균 0.52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틸수은은 몸속에 쌓이는 성질이 있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클수록 먹이사슬 위에 있을수록 수은이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소형 어류 위주로 바꾸시는 게 신장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에 대한 오해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신장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건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생선을 먹으란 말이야? 신장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처럼
지방이 적고 퓨린 함량이 낮은 생선들이에요. 흰살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식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여기에 DHA 성분이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기억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메가3 성분은 무릎이나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훨씬 적어서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구성에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선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동태입니다. 동태는 퓨린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게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동태의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줘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부담 관리 측면에서 동태찌개에 두부 한 모 넣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꽤 고마운 조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자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인데요. 가자미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잖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금기를 미역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미 구이 옆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신장을 생각한다면 참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고등어나 꽁치보다 퓨린 함량이 낮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오메가3 지방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연어구이에 브로콜리 한 줌,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태 두부 맑은 찌개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무 100g을 따박따박 썰어주세요. 물을 먼저 넣고 끓이는 게 포인트인데 무에서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동태 한 토막 약 150g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동태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 반모 약 150g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찌개를 끓이는 동안 부서지기 쉬우니까 한 입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한 작은술, 대파 반대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맑은 동태국이 완성됩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추시는 게 핵심입니다. 퓨린이 낮은 동태가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이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이 동태는 원산지가 정말 중요한 생선인데요. 찬 바다에서 잡힌 동태는 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쌓이고 살이 단단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동해에서는 잡히는 양이 적기도 하고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먹어본 결과 그 중에서 최고로 비슷하고 맛도 영양으로 따졌을 때도 좋은 걸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산이지만 가격 측면이나 성분 측면이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사 먹은 동태를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살이 차고 풍부함을 느끼실 거예요. 신장 건강 챙기시려는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살 생선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겁던 느낌이 줄고 식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면서 일상에서 움직임이 늘고 전보다 덜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선은 하루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몇 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미역국 한 그릇, 브로콜리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간식 하나 고르는 것도 참 쉽지 않으시죠? 뭔가 먹고 싶은데 속은 부담스럽고 치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맛있는 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드시면 좋은지,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되는지, 뭐랑 같이 드시면 더 건강할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간식들 이것저것 드셔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간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첫 번째로 견과류죠. 딱 처음 떠오르는 게 견과류이실 거예요. 이 견과류는요, 정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 간식이긴 한데 딱딱해서 치아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이 문제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두 번째로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은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는 요거트가 있는데요. 처음 며칠은 먹다가 결국 금방 질려버립니다. 결국 맛있으면 속이 부담스럽고 속 편하면 맛이 없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식들을 계속 찾다 보면 결국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딱 하나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떡입니다. 떡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떡이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떡을 즐겨 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있고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밀가루 음식처럼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속이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건강한 간식으로 떡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떡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사면 금방 굳어서 맛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냉동떡은 꺼내 먹기에 번거롭고 식감도 떨어지고 결국 한두 번 먹다가 냉동실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떡들 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요즘 냉동떡들이 전자레인지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 냉동떡은 해동하면 물기가 생겨서 겉은 말랑한데 속은 퍽퍽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떡들은 식감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굳어버립니다. 수제떡은 식감은 좋은데 보관이 까다롭고 가격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4개 담다 떡 선물 세트입니다. 제가 이걸 냉동고에서 꺼낸 건데요. 상온에 한 20분 정도만 보관해도 떡이 다시 이게 엄청 물렁물렁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게 상온에 20분 정도만 놓으시면 말랑말랑하게 드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데우셔도 이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눌러붙지도 않고 겉과 속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 보관한 쑥떡인데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게 쑥떡인데 그냥 쑥떡이 아니라 쑥스테라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쑥이 이렇게 냉동고에서 꺼낸 건데 이렇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쑥스테라냐면 안쪽에 쑥떡이 있고 이 겉에 포슬포슬한 쑥 빵가루가 있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냉동고에서 꺼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 세트에는 쑥스테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박 인절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창업떡이라고도 하는데요. 호박 인절미에다가 겉에 이렇게 빵가루, 그 카스테라, 호박 카스테라 가루가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게 단호박이 통째로, 호박이 통째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호박 인절미가 아니라 통호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그대로 입안에 팍 퍼져가지고 호박 맛이 그대로 나면서 씹었을 때 인절미의 그 쫀득쫀득한 맛이 가득 채워주는 그런 맛이 납니다. 그 쑥스테라랑 호박 인절미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떡 세트 쑥스테라와 호박 인절미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쑥스테라입니다. 이 쑥이 들어간 건데 그냥 쑥향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먹어봤죠? 제주 고산리에서 나는
특등급 냉동쑥이 무려 15%나 들어있고 여기에 쑥가루도 별도로 5%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었을 때 쑥맛이 진짜로 살아있고 그냥 떡에 초록색 입힌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카스테라 가루를 포슬포슬하게 입혔어요. 겉은 부드럽고 안은 쫀득쫀득한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호박 인절미입니다. 단호박이 20%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떡 속에 딱 열어보니까 바로 단호박이 있다는 게. 시중에 단호박 맛 떡도 정말 많은데 대부분은 단호박 분말만 조금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단호박을 실제로 넣었기 때문에 먹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달콤한 단호박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인절미 특유의 쫀득함이 살아있습니다. 자, 이 떡 세트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왜 하필 이 조합이냐인 거예요. 쑥과 호박. 이 쑥은 소화 부담을 줄여주고 호박은 은은한 단맛으로 당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속 편함과 맛을 같이 잡기 위해서 설계된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냥 떡이 아니라 계속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포장이라서 하나씩 꺼내 드시기도 좋고요. 냉동 보관하시다가 드실 만큼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리시거나 상온에 20분 정도 놓으시면 갓 나온 떡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떡은 재구매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떡을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찾으시거든요. 저도 이거 한 번 더 주문해야겠어요.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속이 편하고 먹고 나서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게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선물로 드려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뭐야? 떡이야? 하다가 한 입 드시면 이거 어디서 샀어? 바로 물어보신대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떡을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시는 시기인데요. 아침 공복에 떡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떡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라서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출출하실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활동하시다가 슬슬 배고파지실 때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자, 두 번째는 드시는 양입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면 충분해요. 떡 3개가 탄수화물 기준으로 밥 3분의 1 공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드시면 탄수화물을 2번 드시는 거라 이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뭐랑 같이 드시면 더 건강할까입니다. 이 삶은 달걀이나 두부 한 조각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차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보이차, 우엉차, 계피차, 녹차 이런 차들이랑 같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치나 나물 같은 섬유질 반찬이랑 같이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가요. 쉽게 정리하면 오후에 달걀 하나랑 우엉차 한 잔이랑 떡 2-3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떡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이 떡을 보시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백설탕이 5%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적당하게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간식을 어떤 걸 드시나요? 육아나 음료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쑥과 호박떡 간식 하나 바꾸는 게 생각보다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드시고 있는 간식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기름지시다면 이번에 속 편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은 한번 품절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계속 품절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최저가에 가져왔고 이 제품이 계속 품절이 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50분 한정으로 저희가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은 한번 품절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떡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최저가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